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아지 멘토입니다. 오늘 애니플러스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24년도 1분기 분기 보고서가 올라오면서 이 1분기 실적이 아예 확정이 됐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한 성장성을 이뤘나,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와 오늘 같이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2024년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즉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애니플러스가 보유를 하고 있는 이 IP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주요한 포커스로 같이 말씀 나눠볼 거고요. 우리 애니플러스 관련해서는 이 전환사채 또 관련된 이슈도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까지 다 풀어서 설명드려보면 영상이 너무나 길어질 것 같아요. 20분, 30분 이렇게 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나눠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쪽 부분에 주요한 포커스에 맞춰서 설명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저희 대기업은 여러분께 문자를 요구하거나 금전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기업 관련된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 있는 그런 굉장히 건전한 채널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4년도 1분기 실적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좀 볼게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가 아니죠. 바로 직전 분기 대비해선 역성장,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역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한 기업의 성장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 분기와도 놓고 비교를 자주 합니다. 그걸 QOQ라고 하죠. 근데 좀 뭐랄까, 직관적으로 이 성장성을 비교를 하기 위해선 사실 이 QOQ보다 YOY가 조금 더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각 산업군마다 여러분들 사이클이 다 달라요. 어떤 산업은 1분기 실적이 가장 좋고요. 어떤 산업은 2분기 실적이 가장 좋고요. 어떤 산업은 3분기, 또 어떤 산업은 4분기, 이렇게 각 산업마다의 이 사이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년도 1분기죠. 23년도 1분기와 24년도 1분기 실적을 놓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모습 없이 평이한 흐름을 유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확실히 성장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우리 애니플러스의 실적을 보실 때 23년도 2분기와 3분기에 좀 중요했던 이슈가 바로 있었습니다. 기업 인수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이 자금이 좀 많이 비용적으로 지출이 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뒷부분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선 우리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11월에 애니메이션 전문 OTT 업체인 요 라프텔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23년도 6월, 자, 2분기 거의 끝에 이때 당시 이 업계 2위 경쟁사였던 애니맥스라는 회사까지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서 당사는 국내 일본 뉴스 애니메이션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동남아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이 업력과 노하우와 압도적인 IP 수급 경쟁력, 여기에 가장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시장을 공략을 하면서 라프텔을 글로벌 OTT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방금 직전에 이 실적 추이를 보고 왔을 때 23년도 2분기와 3분기 실적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이쪽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내용 보시면 24년도 1분기 우리 애니플러스의 매출 비중 요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2022년도 연간 매출과 23년도 연간 매출과 24년도 1분기 매출의 비중들을 이렇게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 매출의 비중 중에서 여러분 이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콘텐츠 매출, 방송 프로그램, 영화 유통, 또 케이블 방송 등 해가지고 애니플러스, 애니플러스 아시아, K플러스, 라프텔, 애니맥스 등등등 여러 주요한 종속 회사들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22년도와 23년도도 24년도 1분기 이렇게 오시면서 놓고 보시면
우선 우리 매출 비중을 백분율로 환산해 놓은 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1%, 54% 그리고 24년도 1분기 때 무려 70%가 넘어가는 매출 비중으로의 확대를 해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상품 쪽이나 아니면 뭐 전시, 뭐 행사, 드라마 부분에서는 소폭 매출 비중이 좀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안 그래도 그 전부터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업 부분에서 또 이 매출의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가장 고무적인 사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 콘텐츠 매출 부분의 이런 성장세는요, 여러분 24년도 1분기가 뭐 거의 시작이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동안 IP 확보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애니맥스도 그렇고 라프텔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이런 IP 확보를 위한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해온 거던데 이런 성과들이 이제 24년도 1분기를 필두로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이런 이 매출적 성장세를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 IP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프텔과 애니맥스 이쪽 종속 회사에서 발생했던 매출액을 이 전기가 여러분 2023년도 연간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간 실적이에요. 보시면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라프텔에서 297억 원, 그리고 당기손익 이 부분에서 약 24억 7천 정도, 그러니까 25억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맥스에서는 약 71억 원 정도의 매출과 요 당기손익 부분은 약 28억 5천, 그러니까 약 29억 정도의 이익을 창출을 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자, 요 부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바로 당분기죠. 24년도 1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4분의 1분기죠. 4분의 1분기. 요 4분의 1분기만에 라프텔에선 여러분 84억 원 매출 발생했고요. 애니맥스에선 56억 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기손익도 라프텔에선 15억 원 정도, 그리고 애니맥스에선 약 18억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봤을 때 23년도 연간 한 해 동안 라프텔 같은 경우에 297억 원 정도 매출액을 기록을 했었죠. 297억 원. 그리고 당기손익 같은 경우에 약 25억 원 정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애니맥스는 약 71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시켰었고요. 한 해 동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29억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자, 여러분, 요게 24년도 1분기 만에 기록을 한 매출이다, 실적이다. 요거를 요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 라프텔과 애니맥스 측에서 얼마나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대충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4분의 1분기이다 보니까 요 수치에 곱하기 4를 해보시면 얼추 그 연간 규모가 좀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라프텔 같은 경우에는 얼추 한 단순 산수만 해보셔도 32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 60억 원, 그리고 애니맥스 같은 경우에는 200억 원이 훌쩍 넘어가는 매출액과 이 영업이익도 70억 원이 넘어가는 영업이익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4년도 1분기 지금부터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한 부분이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될 수가 있다. 요게 또 이렇게 좋은 매출, 실적을 뽑아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IP 확보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점했던 요 포인트가 또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계속해서 IP라고 하는데, IP는 여러분들 지적 재산권의 영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지금 우리 애니플러스가 보유를 하고 있는 IP예요.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입니다. 아마 우리 애니메이션을 시청을 안 하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귀멸의 칼날과 주술회전 같은 가장 최근 들어서 엄청난 인기를 달리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IP를 우리 애니플러스가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진격의 거인은 뭐 말해 뭐예요. 이것도 굉장히 레전드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우리 라프텔 홈페이지 들어와서 한번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프텔 여러분 국내 1위 애니메이션 OTT 플랫폼입니다. 자, 역대 인기 애니메이션 탑 100에 방금 우리가 보고 왔던 주술회전이라는 애니와 또 귀멸의 칼날이라는 애니가 있고요. 요 밑으로 여러분들 스크롤 쭉쭉쭉쭉 내려다 보시면 귀멸의 칼날도 시리즈별로도 있고요. 이 주술회전도 시리즈별로 있고요. 여기에 진격의 거인, 아까 우리가 보고 오셨던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까지도 역대 인기 애니메이션 탑 100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인기가 많은 애니메이션의 IP를 확보를 하고 있다. 그러한 매출과도 실적들이 24년도 1분기를 필두로 해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으로 하여금 우리가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주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사실 22년도 말부터 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시장에. 이때 당시 이 라프텔을 인수한다는 소식, 그리고 우리 애니플러스와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이 엄청나게 흥행을 하면서 이 영상 컨텐츠 테마들의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던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정말 이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최근에 이렇게 좀 주가가 흘렀던 요 이유 자체가 뭐 대표적인 이유로 뭐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또 좀 어떠한 이 거시적인 흐름상 이 대한민국의 한류 콘텐츠가 계속해서 이 중국의 한한령 뭐 이런 문제들과 좀 더불어서 이러한 영상 콘텐츠나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관련된 이런 산업군의 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가 되었었죠. 가장 최근까지. 그리고 또 하나 거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AI 열풍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AI 쪽에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 자금들이 이쪽에 쏠린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투자를 진행을 하고 계시던 자금적인 이탈들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좀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지금 현재 5%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것 또한 우리 애니플러스 개발적인 뭐 어떠한 호재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미국 법인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기업공개 IPO를 위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성공적으로 상장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 투자 자금 확보뿐만 아니라 국내의 웹툰, 즉 만화죠. 만화, 또 대한민국의 뭐 만화와 애니메이션들 이런 부분들의 광고 효과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여러분들 보시면 1.28% 갭 상승 출발했고요. 장중 고가 9.32%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업황에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수급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최근까지 여러분들 요쪽 라인 근처에서 좀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을 연달아서 거의 뭐 10거래일 동안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요 근처에서 바닥이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좀 무방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사실은 그동안 좀 이탈해 있었던 11선과 21선 회복을 해주는데 성공을 했다. 그리고 차트를 좀 이렇게 놓고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의 이 주가 이 레벨 자체가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까지 쭉 주가 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좀 한 번쯤은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11선과 21선 회복이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인 이슈나 정보들 올라올 때마다 제가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요. 저희 데이업 채널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